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Y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문 중에서 포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Y문을 배우게 되면은, 여기 Y문을 배우게 되면은 반복문의 두 축인 포문과 Y문을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인공은 Y문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포문을 어느 정도 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 포문을 여기 Y문을 설명을 할 때 포문에서 들었던 예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폭넓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Y문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문도 이제 Y문과 비교하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Y문도 여러분들이 포문에서 먼저 다뤄왔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 목적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Y문과 포문에 대해서 기본 구조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먼저 기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포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포문이에요. 그리고 Y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복 조건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게 Y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문을 횟수 제어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Y문을 조건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반복문이잖아요. 반복문에는 틀림없이 무언가를 실행하라고 하는 실행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행문은 포문이 됐던 Y문이 됐던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만 이게 포문과 Y문의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를, 실행문 자체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횟수를 정해졌으면 횟수만큼, 조건을 정해졌으면 조건이 참일 때까지 바로 여기 있는 실행문을, 들여쓰기를 한 실행문을 우리가 반복해서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먼저 개념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념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순서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더 시각화시켜서 직관적으로 한번 더 이해를 해보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포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횟수 제어 반복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Y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건 제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포문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포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6단계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문을 쓸 때는 무조건 포문이니까 포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변수가 들어와요. 변수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세 번째는 인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 시퀀스가 들어와요. 근데 이 시퀀스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리스트보다는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레인지나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보면은 가장 시퀀스로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콜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문장 자체가 안 끝났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섯 번째 반드시 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는 어떤 걸 꼭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실행문을 써줘야 돼요. 근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 실행문을 쓸 때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밑에 만약에 또 다른 실행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같은 간격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이 포문 안에서 우리가 루프를 가지고 돌면서 조건에 합당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횟수만큼 출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여기 있는 순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시퀀스예요. 시퀀스에 항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시퀀스 안에 항목이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루프를 계속 돌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실행문을 출력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언젠가는 시퀀스에 있는 항목이 떨어질 거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없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시퀀스에 더 이상 항목이 없으면 루프를 벗어나서 포문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포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포문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Y문과 비교를 해보면은
while문도 크게는 여기 while문을 쓰는 방법 자체가 6단계 정도로 돼 있어요. 핵심적인 사항이 4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 2가지 항목이 더 붙어요. 바로 이런 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여기는 while문이에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 while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이 다음에 while문이 가지고 있는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while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while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조건식이 있을 테고 콜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실행문이 있어요. 이 실행문도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쪽에 있는 조건식이에요. 이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 다시 말해서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은, 그러면 그 동안은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루프를 계속 돌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조건의 위배가 되겠죠. 조건의 위배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while문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while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2가지 이제 for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while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이해를 했을 텐데 2가지를 잠깐만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렇구나 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먼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while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while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while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건을 이렇게 제한해서 반복을 하는 게 이게 while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while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뼈대는 뭐냐면 실제는 이만큼 4가지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5번째, 6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 while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제어하기 위해서 넣어준 텀들이에요. 자, 그러면 while문을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while문이니까 while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째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써주는 거예요. 이 조건식에 따라서 참이면은 아래쪽에 있는 실행문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빠져나가게 돼 있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3번째는 여기에다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콜론을 반드시 써주고 그리고 나서 4번째 들여쓰기를 하면서 여기에 쓸 실행물들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들여쓰기만 이렇게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 while문의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전체가 계속해서 루프 형태로 계속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실행문까지 4단계까지 알아봤고 여기가 기본적인 뼈대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위에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초기와 나중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식 때문에 5번째 위쪽에다가 일반적으로 초기값을 써줘요. 그러니까 어느 값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컴퓨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의 위에다가 초기값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기 조건식 때문에 6번째 여기에다가 변화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변화식의 역할도 여기 초기값이 조건식의 처음을 결정을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변화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식 자체가 뭐 가장 간단하게 i는 i 플러스 1 보통 이런 꼴을 가져요. 이런 꼴을 가지면서 여기 조건식 자체를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식이 다시 조건식 안으로 들어가서 조건식이 만족을 하면은 실행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변화식 자체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건식을 만족하면 실행시키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변화식을 이용을 해서 다시 조건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루프로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변화식에서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값을 이렇게 보내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while 루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기본 뼈대는 4단계예요. 뭐냐면 while, 그리고 2번째 조건식, 3번째 콜론, 그리고 4번째 실행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냐면 5번째, 6번째는 조건식을 제어하는 거예요. 초기값을 부여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변화식을 이용을 해서 조건식의 조건이 만족하는지 못 만족하는지를 이렇게 결정해주게 만드는 게 여기 있는 변화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식을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쓸 때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계속 어떤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하는 거를 우리가 무한루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한루프에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 C라고 하는 여기 그 키보드 인터럽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키보드 인터럽터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C를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 C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따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 Y문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4단계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조건식 때문에 초기값과 여기 변화식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인지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번에 어떤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은 포문에서 이쪽을 잠깐 봐요. 먼저 Y문과 포문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횟수 제어문이 포문에서 여러분들이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을 이렇게 출력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었어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여기 있는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 5를 넣게 되면은 0, 1, 2, 3, 4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쓴 거죠. 0, 1, 2, 3, 4. 그러니까 5개죠? 5회 동안 아래쪽에 있는 실행문,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실행문을 프린트, 다시 말해서 출력을 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 포문을 실행을 하면 축하합니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5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문장을 우리가 여기다가 while문으로 작성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쭉 보면서 과연 이쪽과 이쪽이 같은 값이 출력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포문, while문이 있을 때 보면은 포문과 똑같이 while문도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while문이나 포문이나 문법 형태는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다르고, 그리고 또 실제는 실행할 수 있는 반복 구조 자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똑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횟수가 제한됐을 때는 이 포문을 쓰는 게 유리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횟수 제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포문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알고 있을 때는 조건으로 저렇게 제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반드시 코딩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를 직접 한번 이렇게 코딩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 보드에 가서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이 while문을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느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 y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요만큼이 지금 여기 i가 5보다 작다라고 하는 바로 요만큼 부분, 여기가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세 번째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들여쓰기를 하고 여기다가 실행할 문을 이만큼을 써준 거예요. 지금 프린트 축하합니다가 실행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뼈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건식 때문에 5번째, 초기값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도대체 5보다 작긴 작은데 어디서부터 작은 거니 하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5보다 작은 정수는 무한대예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니 하는 걸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초기값을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i라고 하는 자체가 0이 들어가서 비교를 하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여기가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라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변화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게 변화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은 이만큼이 변화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여기는 0이 들어갈 거예요. 0이 들어가서 5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0은 5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실행문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한번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0이 들어갔던 게 아래쪽에 있는 여기로 0이 들어가요. 그러면 0 더하기 1은 뭐예요? 여기 값이 여기는 자기할당문인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을 넣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은 5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럼 다시 아래쪽에 있는 축하합니다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가 올라가요. 2하고 5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작죠? 아직도 창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다시 축하합니다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까지 했죠? 2였나? 2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이 올라가요. 3하고 5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작죠? 그러니까 축하합니다를 또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3이 내려오면은 3에다가 2를 더했기 때문에 4가 들어가요. 4가 올라가게 되면은 4는 5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축하합니다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예 이제 4가 들어왔어요. 4가 들어가서 2를 더하게 되면 5가 되는 거죠?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5는 5보다 작지 않죠?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지 않고 여기 while문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연습을 처음에는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한번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런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력이 5번 이렇게 됐다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나 하는 거를 i값이 어떻게 들어가서 축하합니다가 출력이 되는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i를 간단하게 추가해보면 돼요. 지금부터 여기를 잠깐 봐요. 앞에까지가 여기가 스트링이니까 콜론을 써주고 여기에다가 변수 i를 이렇게 써줄게요. 변수 i를 써주게 되면은 이제 i 값이 제가 조금 아까 0, 1, 2, 3, 4까지 이렇게 숫자로 셌잖아요. 그렇게 5회를 셌어요. 그 값이 정말로 나오나 하는 걸, 그렇게 돌아가나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저 모양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루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0이 들어갔어요, 1이 들어갔어요 하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가 출력됐어요, 4까지 들어갔어요, 출력되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1은 5니까 더 이상 루프에서 빠져나가요 하는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그 결과값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이 들어갔을 때 축하합니다, 1이 들어갔을 때 축하합니다, 2, 3, 4까지 마찬가지예요. 4가 들어갔을 때 축하합니다까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기 할당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변화식이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5가 되기 때문에 5는 5보다 같죠?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같기 때문에 루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더 해보면은 여기를 쉽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변화식을 없애면은, 여기를 지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를 지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봐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울게요. 지워놓고 여기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요? 여기가 지금 아래쪽으로도 계속 출력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계속 축하합니다가 연달아서 계속 출력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경우가 무한루프인 거예요. 무한루프에 이렇게 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끄는 거냐면 아까 인터럽트를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컨트롤 C라고 했어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무한루프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X를 눌러서 끌 수도 있어요. X를 눌러서 이쪽에 있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줄여야 여러분들이 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를 일단은 이렇게 꺼놓고 나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이쪽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 변화식을 없앴어요. 이래 놓고 여기를 이렇게 끄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무한루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X 여기를 눌러서 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눌러서 끄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다시 말해서 대화형 모드 전체가 그냥 꺼지고 말아요. 이렇게 돼서 끄게 되면은 전체가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한루프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무한루프예요. 무한루프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컨트롤 C를 눌러서 이렇게 끄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 자체를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대화형 모드에서 빠져나가지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X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 전체 이 대화형 모드가 닫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C라고 하는 인터럽터를 가지고 끄게 되면은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변화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주관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렇죠?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 때 조건식은 반드시 초기치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변화식이라고 하는 이 변화식을 이용을 해서 조건식 자체를 제어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무한루프에 빠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결과값도 여기 있는 걸 잘못 조정을 하면은 결과값도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이제 한 50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렇게 한다면 축하합니다가 50번이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볼게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i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서 틀림없이 0부터 들어가서 49까지 쭉 가면서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3 하면서 쭉 가서 어디까지? 5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49까지 이렇게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결과값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거와 똑같이 축하합니다 0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식에다가 우리는 50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쪽을 잠깐 바꿀게요. 이 식에다가 이렇게 50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을 다시 이렇게 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49까지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게 되면은 49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while문 자체가 여기에 있는 써있는 문법이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역순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역순으로 출력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바꿔주면 돼요. 먼저 여기에 조건식 자체를 여기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0까지로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0으로 해주면 되고 이쪽을 이렇게 50으로 바꿔줄게요. 5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은 50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로 49, 48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씩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50부터 시작을 해서 1번까지 축하합니다를 이렇게 쭉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지금 확인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5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아래쪽은 아마 안 보일 텐데 여기 1번까지 50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이렇게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간격 자체가 일식이에요. 왜냐면 마이너스 1씩 빼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식 자체를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일단은 끌게요. 끄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변화식 자체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2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두 칸씩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도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를 해줬기 때문에 50부터 시작을 해서 두 칸씩 이렇게 8, 6, 4, 2, 0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아래쪽까지 조건에 만족하는 데까지죠. 그러니까 아래쪽 2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갔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쭉 반대로 짝수항을 쭉 빼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홀수항을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홀수항을 빼내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변화식을 한번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조건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건식과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포문하고 꼭 비교해서 해보세요.